당통법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얼마 전에 결국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정부가 의료계에서 잘못된 걸 우리가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뭔가 개혁안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바로 전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손 의료보험 개혁입니다. 정부가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그 토론회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아니 여지껏 지금 보험금은 다 받아놓고 50대 60대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 지금 정부에서 알아서 보험회사 민간 보험은 지금 실손보험 문제점 지금 코 풀어주겠다고 지금 주최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무나 원통합니다. 완전 소비자를 무시하는 정책이죠. 아주 부들부들 떨리고. 소비자를 위한다, 소비자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체리피커를 없애겠다라고 하지만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게 민간 보험사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2의 단통법, 의통법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가 실손을 들고 있는데 진짜 특이하게도 내가 돈을 내고 있음에도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평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품이 이 실손보험이에요. 뭐 약관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팔고 있는 민간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사들이 이 최근 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2조씩 빵꾸가 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험사 피해가 너무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죠? 보험사 사람들이 손해를 볼 사람들입니까?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빅5라고 하죠. 이 빅5의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4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전년도에 3조 9천억 원대였거든요. 22%가 증가했어요.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 실손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실손보험이 손해율이 높고 이로 인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그걸 충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동안의 정부의 방침과는 정반대로 뭐 실손보험에 한해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보험사가 약관을 바꿀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로 뜯어볼 수가 있어요. 실손보험 개혁이 있고요. 또 하나의 큰 축은 비급여 진료에 관한 개혁입니다. 이 실손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등장을 한 게 2001년입니다. 처음 상품이 나왔는데 이 무렵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정도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100가지 질병 치료가 있다면 이 중에 60가지만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거고, 건강보험으로 나머지 40개의 질병 치료는 내 돈 다 내고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이 질병 치료로 100만 원을 냈다면 이 중에 60만 원은 이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40만 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간단한 감기 같은 거는 사실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중증 환자라거나 좀 큰 치료를 받을 때 이 자기부담금 자체가 꽤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 민간 보험사들이 잠깐만, 우리가 딱 빈자리를 치고 들어가면 요거 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요 시장을 노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돈이 좀 됐죠. 돈이 됐는데 이때 보험사가 좀 예측하지 못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실손이란 게 나와서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 것까지도 보장을 받게 된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난 여러 가지 비급여 치료의 개수가 지금 비교가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빨리 또 고령화가 될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빨리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보험사가 보험금을 좀 싸게 해주되 이 혜택을 대폭으로 축소를 하는 식으로 계속 다음 세대 상품을 내놓기 시작을 해요. 2009년에 가입자까지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정말 자기부담금 제로, 전부 다 실손보험에서 내줘요. 요 이후에 나온 2세대도 뭐 약간 이 보장이 줄어들긴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3세대, 4세대 갈수록 이 보장을 확 줄이면서 실손보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인이 가입한 실손이 몇 세대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 잘 몰라요. 엄마가 그냥 가입하라는 거 가입해가지고. 전 3세대 막차 타고 들어갔어요. 3세대 막차? 네. 막차를 왜 탔어요?
그 뒤로 가면 더 안 좋아진다 해가지고. 지금 들으셨듯이 4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보험사가 이 실손 이대로 두면 우리 큰일 나겠다 해서 정말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서 만든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세대를 가지고도 안 되겠다, 5세대를 내놓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5세대는 사실 혜택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1, 2, 3, 4세대 평균 병원에서 자기부담금으로 실손보험을 적용을 받아서 20%만 냈었는데 이 자기부담금을 6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3배 올라가는 거죠. 즉 보장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적자 덩어리, 없애야 되는 제1 적폐로 보고 있는 게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입니다. 3세대, 4세대는 이미 처음 이 보험을 설계할 때부터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자동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5세대가 나올 경우 5세대로 바꿀 수 있게 다 장치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1, 2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장도 너무 많이 자기네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약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100세까지 보장, 평생 보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새로운 세대가 나와도 소비자가 희망을 해서 탈퇴로라고 새로 가입하지 않는 한 1, 2세대에 있는 가입자들을 보험사가 이걸 맘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SOS를 쳤는지 이번에 정부가 나서준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보험사로 하여금 일정 보상금을 주고 1, 2세대 환자 보험 계약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서 아예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보험사가 마음대로 약관을 바꿀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안까지 정부가 들고 나온 거예요. 필요시 약관 변경 조항을 초기 가입자에게도 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재매입만으로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여기 뭐 단서 하나 달기는 했어요.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의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겠다라고는 했는데 민간 기업과 일반인끼리 맺은 사하 계약에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소비자를 막 이렇게 옮겼다 저렇게 옮겼다 할 수 있게 한다고? 기업이 내 결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기네 유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주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날 이 얘기를 듣고 앞서 보셨던 이 토론 참가자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코를 풀어주려 하느냐라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좀 이 회자가 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예고치 않은 사고, 큰 질병이 왔을 때, 목돈이 들어갔을 때 경제적 혜택을 받으려고 보험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4세대로 지금 전환한다고요? 그것도 보건복지부, 정부가 주관을 해서요. 실손보험 계획하실 거면 여지껏 납부한 거 다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선택권을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어렵게 이 당시 발언했던 분을 만나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강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마이크 해주세요. 지금 네. 아니 토론회에서 네네. 그 본인이 하실 얘기 아니 하지,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가지만. 그만하세요. 5세대로 전환하면 더 보장이 줄어드니까 보험료도 더 저렴해요 그러는데 1년마다 갱신이잖아요. 5년 있다가 지금 내는 돈 비슷하게 내면은 소비자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상품에서 이익 낳는 거 고객들한테 뭔가 돌려주나요? 전문가들이잖아, 보험 전문가들이. 그것까지 예상 안 했다면 보험 상품 판매한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죠. 보험회사에서 로비를 한 거 어떻게 했길래 정부에서 나서서 알아서 해결을 해준다고 지금 이러는 거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저도 그 암 진단 받기 전에는 이제 보험회사 횡포라던가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대요, 본인들이. 그래서 제3의 의사한테 물어보겠대요, 저희 의료를, 그거를. 근데 의료 자문을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거절이에요. 치료한 내역을 못 믿는 거는 어디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르부르 떨렸던 거예요. 보험회사 행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사가 뭐 몇만 원 정도 되는 걸 거부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금액이 많아지니까 이럴 때 보험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를 당했다, 못 받았다라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험사가 조금 손실을 본다라고 했더니 정부가 법까지 고쳐주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그래도 할 말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65%는 보험금 수령액이 0원입니다. 0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단 9%만이 전체 보험금 수령액의 80%를 타가고 있더라 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소비자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치겠다라고 들고 나온 걸 보면은 약간 단통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단통법의 혜택을 통신사가 가장 많이 받듯이 이런 식의 실손보험 개혁의 혜택은 결국 보험사만 가져갈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2의 단통법, 의통법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번 이 개혁안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비급여 개혁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민간 기업과 일반 소비자의 사계약이지만 정부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급여는 치료 효과와 치료의 필요성이 심평원에서 평가를 통해 인정이 돼서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주는 항목들입니다. 반면 비급여는 새로 나온 치료법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심평원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 항목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으로 못 받는 게 비급여입니다.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가 있죠.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5% 정도거든요. 35%는 내 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으면서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병행을 해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일부긴 하지만 이걸 아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용 목적 레이저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으려고 불필요한 피부질환 치료를 건강보험을 받아가면서 병행하는 거예요. 왜? 미용 목적으로만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도 안 되니까. 이런 건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맞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비급여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의료 기술들, 신의료 기술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의료에 대한 부분 자율 선택권을 갖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건의하고 환자에게 이거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해서 환자가 동의하면 가능해요. 내 지금 이거 너무 심각하니까 한번 적용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비급여 본인 부담을 하면 거의 막 1,0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손보험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항목을 막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현재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80%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본인 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다 지불해 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돈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비급여를 통해서 병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병원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혹시 실손보험 있으십니까? 왜? 있으면은 뭐예요? 쉽게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담이 하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럼 결국은 누군가에는 불이익이 있는데 그게 손해보험사였던 거죠.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심하게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비급여 항목을 손을 대야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금융계 입장과 지금 맞아떨어져서 나온 정책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냈다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 텐데 이게 너무 문턱이 없어지다 보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치료까지 과잉으로 받더라, 과잉 진료까지 나오더라.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아직까지는 흑자인데 요게 한 3년, 4년 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우려를 정부가 굉장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손을 많이 손을 봐서 보장을 확 줄여버리면 이런 식의 과잉 의료가 줄어들고 그게 결국은 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것까지 직행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이 국민의 건강과 연관이 있는 건데 의료 현장이 왜곡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지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국가에서 수가를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 제일 싼 데가 8,000원인데 제일 비싼 데가 50만 원이더라.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가격도 항목도 병원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국가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의료 현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비급여를 손해봐야 된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이게 정부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부의 안은 말 그대로 확정안이 아니라 안입니다. 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단통법이 그랬었고 얼마 전에 뭐 직구금지법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렇게 토론회를 여는 건 그냥 요식행위일 뿐이고 이렇게 안으로 나왔다가 그게 실제 법안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입니다. 의료개혁에는 크게 4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소비자, 즉 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그리고 민간보험사,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이번 안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이냐? 현재로서는 민간 보험사가 이득을 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려면 이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는데 지금 이 동력이 사실은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가져가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은 이번 나온 정책은 너무 금융계 보험사 입장이 좀 강조가 되었다. 좀 더 충분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민심을 정부에서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런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개혁이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이 된 정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딱 좋아.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